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월 27일 월요일 오후 6시 비트코인 현재 1억 5,200만원대까지 주말 지나고 월요일인데 조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번 영상에서도 이 음봉, 이 윗꼬리가 조금 굉장히 좀 거슬릴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고점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경우에 조정이 또 이런 식으로 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고, 사실상 요 자리를 좀 넘겨줘야 추가적인 이제 윗꼬리를 먹어주면서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요 자리 원화 기준 1억 6천, 이제 달러 기준으로는 이제 107K를 못 뚫고 오늘 좀 하락이 나왔고요. 하락의 원인으로는 일단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 나스닥은 일단은 이 딥시크, 현재 이제 중국에서 개발한 AI 자체가 미국의 10분의 1의 비용으로 챗 GPT 등이 미국 쪽의 AI들과 비교했을 때 좀 동일한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 뭔가 좀 AI 좀 업계가 좀 추격을 당했다. 특히나 이제 챗 GPT를 제치고 미국의 앱스토어 1위로 현재 이제 딥시크가 올라오면서 약간 이제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빠지면서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도 조금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뭐 FOMC 이벤트도 있고요. GDP, 미국의 GDP 발표, 그다음에 이제 PCE 물가지표 발표도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이제 지표들은 아닙니다. 금리를 내리는 게 좋은데 사실 요것도 현재 동결할 가능성이 97%입니다. 어저께 경제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조금 더 내려보겠다, 이런 식의 의지를 표명했지만 파월이 과연 그 얘기를 좀 들어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미국의 이제 GDP 성장률도 2.5% 나쁘지 않습니다. 성장은 계속 하고 있는데 약간 이 성장폭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PC도 어쨌거나 최근에 이제 CPI라든지 PPI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지수 자체가 조금 상승하는 기조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도 금리를 쉽게 못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PC도 약간 전년 비해서 2.6% 정도, 뭐 그렇게 이제 심하게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낮아지는 추세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번 주 경제 지표도 사실 딱히 뭔가 비트코인의 반등이 좀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없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단기 추세로 봤을 때, 오늘의 일봉의 형태로 봤을 때 이 정도 하락 주고, 지금 하락이 오늘자 기준으로 거의 3% 지금 빼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최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늘 하루 동안 이제 4.5% 정도 이렇게 이제 빼고 나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요 정도에서 아래 꼬리를 좀 세게 말아준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바닥을 딛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89K에서 109K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트럼프 취임식도 이 사이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구간에서도 행정명령 발표도 있었고, 뭐 이제 큰 게 온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도 힘을 보태고, 또 이 구간에서 블랙록 CEO는 비트코인 이제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70만 달러까지 볼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좋은 얘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상방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안 나오고 하방으로 조금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서 이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라 또 약간의 이제 조정 장세를 이렇게 조금 보여주고 옆으로 빼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정도, 오늘 정도 찍은 이 정도, 지금 현재 98K 찍고 소폭 상승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거의 상승분의 한 절반 정도 되돌려 놓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자리부터 밑에 92K 라인 정도 되겠습니다. 요 정도 박스는 이 매수 박스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요 정도 자리,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후의 마지노선 가격이라 할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 10만 달러 지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미 그건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는 패턴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원화 기준으로도 고점 찍고 여기서 이제 13% 정도 뺀 다음에 이런 식의 반등, W 그려주고 고점 돌파,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현재 이제 최고점 1억 6,400만원 대비해서 13% 정도 빠지는 가격대, 바로 1억 4,200만원 선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조금 바닥이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1억 4,200 정도, 요 정도를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 박스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약간의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흐름도 충분히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많이 터져주고 신고가를 또 찍어준 그런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었지만, 약간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이제 윗꼬리의 영향, 그리고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라는 거대 호재가 좀 하나 끝났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 취임식 플러스 행정명령
작년까지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나온 거는 맞지만 그로 인해서 사실 이 구간에서부터 쭉 이제 땡겨 올린 감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 구간에서 좀 고점 구간에서 이 호재 소멸로도 조금 볼 수가 있는 그런 차트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번 주까지 해서 조금 약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사실 이 구간에서 이제 고점 찍고 나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빠졌습니다. 거의 2주를 빠졌거든요. 2주 동안 13%를 뺀 이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비슷한 수준의 조정이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빠지는 구간에서 우리는 이제 바닥권을 조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저번 영상에서도 요 내용 다 써드린 내용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심리적 마지노선 10만 달러가 좀 굉장히 좀 중요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그게 오늘 깨졌고, 그게 깨지면서 여러가지 투매나 패닉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질 이번 주에 뭐 FOMC 금리 동결이라든지, 금리를 동결하는 것도 사실 뭐 동결을 한다라는 확률 자체가 지금 97%로 매우 높기 때문에, 만약에 3%의 확률로 인하를 한다, 25bp라도 좀 뭐 이번에 뭐 또 이제 파월 의장도 뭐 트럼프 눈치를 보면서 혹은 트럼프 쪽에서 압력을 좀 강하게 더 가한다라고 한다면 뭐 3%의 확률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빅롱이 좀 터질 가능성, 이제 상승보다는 약간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그런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그런 요인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차트적인 흐름상 조금 더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그런 흐름이 요때와 같은 흐름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한 번에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흐름은 나오기 좀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이 구간의 지지 라인이 어쨌거나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다만 여기서 한번 깼다라는 게 굉장히 찝찝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저점 깨고 나서 올렸다가 빼는 흐름으로 가지 않고 저점을 깼는데 고점까지 또 깼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이 하락 자체가 고점 돌파를 하기 위한 롱 털어내기,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이제 고점 갱신을 하기 위한 살짝 저점 갱신이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고점을 좀 높여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다시 가게 되면은 여기서 단기적인 반등은 줄 수 있어도 그 다음에 좀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9는 사실 절대 가면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91K 정도 자리에서 91에서 92K에서는 어쨌거나 반등 계속적으로 반등을 주던 그런 이제 박스, 이 상단부 박스의 최하단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까지 차트가 내려오게 되면 우리는 한번 반등을 좀 세게 노려볼만 하지 않나. 여기서 이제 반등이 터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위쪽으로 9%에서 10% 정도의 반등을 92K 정도에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공포 구간으로 또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공포에 매수를 했을 때 어차피 89는 깨지면 안 되니까 여기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본다라고 해도 약간의 이제 저점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 애매하게 또 바닥이 잡힐 수도 있죠. 어쨌거나 이 윗구간에서 굉장히 오래 시간은 끈 게 맞고, 이때 고점을 108K 찍고 빠졌을 때랑 지금 빠질 때는 약간 이제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좀 굉장히 한 번에 크게 빠졌는데, 지금 빠지다가 올리고 그러다가 딥시크 발로 조금 빠진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 또 사실 이제 중국 쪽 AI의 어떤 이제 성능이 뭐 좋게 나온 건 분명히 맞지만, 이게 사실 또 중국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못 믿어온 부분도 있어요. 이게 나중에 딥시크가 세밀하게 비교를 해봤더니 이쪽에서는 뛰어나지만 다른 쪽에서는 뭐 이제 챗 GPT나 미국 쪽 AI 비해서 확실히 좀 성능이 뭔가 떨어진다, 약간 보여주기식이었다, 중국의 어떤 이제 기술력 홍보하기 위한 약간 이제 그런 거품이 좀 껴있었다, 이런 분석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또 나스닥이 급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조금 차트상의 어떤 이제 하락을 줬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반등도 또 세게 나올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반등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여기 저점 안 깼죠. 지금 97.3을 지금 안 깼기 때문에 여기를 딱 손절을 잡고 V자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지금 상당히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설사 여기서 짧게 손절을 잡고 반등 노려본다 해도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해도 이 구간은 어쨌거나 계속해서 반등을 주던 그런 자리, 92에서 94K 바닥 저점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97.3을 손절을 잡고 롱 보는 전략이 조금 유효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한 방에 내릴 때랑 여기서 이제 흔들다가 이렇게 내린 거기 때문에 내려가고자 하는 힘이 이 당시보다는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요런 자리에서 애매하게 반등 주고 다시 차트 이렇게 위에서 횡보를 오래 끌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하락이 세게 나왔지만 지금 시간 기준으로 그래도 나름 조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제 특히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 전에
전에 11시 30분에 나스닥 본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본장 열리기 전에 오늘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이제 선물 시장이 뺐어요. 그러다가 지금 시간봉으로 양봉이 좀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본장 열리기 전에 음봉을 강하게 때렸다라고 한다면 11시 30분에 약간 흔들다가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 달아주면서 반등을 이런 식으로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나스닥도 장 이제 열리기 전에 프리마켓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장 열리고 나서 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나스닥 열리고 나서의 반등도 조금 기대를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긍정적인 소식을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DOGE,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롭게 출범한 정부 효율부죠. 정부 효율부 수장이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 블록체인을 또 활용해서 정부의 운용 비용 절감을 조금 이제 노려보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나 연방 지출 추적 데이터 보안, 결제 처리, 건물 관리, 이런 거를 블록체인을 좀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이런 프로젝트들을 잘 추진을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정부 효율부와 관련된 그런 이제 코인들이 또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대표적인 게 도지코인이 있겠지만은 이 도지 블록체인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 효율부에서 과연 좀 제대로 된 이제 블록체인 기술들과 접목해서 이뤄낼 수 있냐,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도지가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을 쓴다,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이런 블록체인 기반으로 뭔가 이제 이 업무를 추진한다라고 한다면 도지는 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거나 조금 이제 좋은 그런 이제 그림들을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지를 잠깐 보고 이제 알트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55원,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자리인데 거의 바닥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눌림에서 눌려주고 올려주고 눌려주고 올려주고 눌려주고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455원 손절 잡고 롱을 쳤을 때 약간 이제 반등을 또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가 깨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물대 굉장히 얕거든요. 위에서 어느 정도 물량 다 정리하고 밑으로 빠지는 그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간 코인들 있죠, 리플이라든지 도지라든지 이런 거는 항상 이제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이더리움이겠죠. 이더리움도 오늘 이제 딥시크 사태로 이제 비트가 빠지면서 조금 이제 가격대가 좀 밀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저점 가격대, 원화 기준으로는 이제 455만원 되겠습니다. 여기 저점, 여기 꼬리 저점이죠. 여기 기준으로 이제 요 자리가 이제 역해된 숄더를 그려주면서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지켜볼만 하다. 그리고 비트도 지금 살짝 이제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요 자리가 깨지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투매죠. 투매 물량이 조금 쏟아질 수는 있는 또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올려주고 옆으로 빼다가 이런 식으로 위로 이제 포물선 형태로 또 상승의 가능성도 있고, 올려주고 옆으로 빼다가 올려주는 이런 패턴도 좀 기대를 해볼만 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만 하지 않나. 다만 요 자리 깨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 매물대도 상당히 중요한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매물대 자리를 이탈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또 이제 반등하는 그림. 또한 이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도 이더리움 계속 매집 중이고, 어쨌거나 이제 이더리움은 비트에 비해서 또 많이 못 올라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더리움이 결국에는 어쨌거나 2017년부터 매월 2월 달에는 이제 올라갔다, 매년 2월에는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이제 기대감이 있다. 이번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2월과 3월에는 상승세를 보여 시장 기대감이 조금 나오고 있고,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월에는 대체로 상승세를 보여준 것이 집계가 된 그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더리움에 조금 기대를 거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트럼프 쪽에서도 이더리움을 좀 매집하고 있다라는 점이, 결국에는 뭐 넓게 봤을 때 이 이더리움의 차트를 월봉 개념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여기 600만원 선 자리를 어쨌거나 좀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두드리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를 조금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좀 왔다 갔다를 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더리움도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어차피 내려와봤자 여기는 못 깨거든요. 여기 깨면 정말로 끝이라고 보기 때문에 요 295만 5천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떨어질 때마다 담다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위로 튕겨 올려줄 수가 있고요.
또한 비트파이넥스 쪽 이더리움 롱 물량이 현재 이런 식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아래 꼬리 찍은 이 가격대, 아까도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가격대 찍고 나서부터 쭉 이제 위로 올리는 이제 롱 물량이 그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파이넥스 쪽 롱 물량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물량을 쭉 모은 다음에 가격 펌핑이 일어나면 한 번에 물량을 털죠. 여기서도 이 바닥권에서 쭉 물량을 모은 다음에 위쪽에서 그냥 한 번에 털면서 익절을 하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세력들의 움직임과도 굉장히 흡사하다. 이더리움의 메인 운전수 격인 그런 이제 물량 매집의 흔적들, 그 다음에 익절하는 타이밍도 굉장히 적절하게 고점 자리에서 탁탁 털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어쨌거나 롱 물량이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거는 조만간에 한 번 위로 쭉 쏴주고 쏘면 이제 또 얘네들을 또 팍 익절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해도 계속 쳐주는 이런 자리 4,000달러 부근선까지는 어쨌거나 조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이 롱 물량이 좀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최근에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상 이더리움도 조만간에 뭔가 좀 좋은 모습들, 특히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도 이더리움을 모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더리움이 요 정도 매물대죠. 요 정도 매물대를 바닥 삼아서 여기서 이제 쭉 한번 쏴줬고, 여기서도 아까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들이 익절한 자리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에서 조금 옆으로 빼주다가 한번 또 쭉 쏴줄 요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비파 쪽 롱 물량 조금 심상치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알트들도 많이 빠졌죠. 뭐 알트들이야 이제 비트가 빠지니까 이제 같이 빠진 거고 저점을 또 깨는 그런 알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바나 같은 코인도 요 구간에서 잘 잡아서 이제 수익 잘 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저점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요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일봉으로 양봉 뜨면 어느 정도 3일에서 5일 정도 좀 반등 주는 그런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봉으로 양봉 뜨면 바닥에서 다시 반등각을 잡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나름 최근에 반등세를 보여주고 오늘도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제 이더리움 쪽 이제 비트파이넥스 롱 물량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이더리움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가격 방어를 좀 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저점 자리 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628원. 근데 여기를 좀 이탈을 일단은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자리를 좀 이탈시키고 올리는, 여기서도 살짝 저점 이탈시키고 올리고 여기도 저점 이탈시키고 이렇게 올리거든요. 약간 이제 그런 패턴일 수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주봉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최저점 400원 정도를 좀 데드라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요 정도 최저점이죠. 여기는 이제 이탈을 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다가 또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줄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트들도 조금 이제 비트코인이 빨리 반등을 해줘야 반등을 하는 거고, 어쨌거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17년부터 2월달 아직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3월에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게 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2월달, 3월달에 조금 크게 가기 위해서 1월에 지금 마지막 주 주간, 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 주간인데 요 주간에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트들 좀 많이 빠지면서 굉장히 짜증나는 월요일, 그리고 이제 설 연휴 시작인데 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런 연휴 기간에 조금 많이 좀 빠졌던 그런 패턴 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도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비트코인 요 자리 97.3 자리를 이제 지지 삼아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못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쭉 또 조금 더 이제 빠지고 90에서 94K 정도 바닥을 한번 노려봤을 때 또 이제 큰 폭의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알트들도 이런 자리 가면 반등 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왔을 때 뭐 비트뿐만이 아니라 알트들도 우리는 또 추가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92에서 94K 요 박스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또 이제 내려왔을 때 저점으로서의 역할, 지지대로서의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나스닥 열리면서 조금 비트가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좀 시장 분석해보고, 또 이제 비트 반등 나올 때 세게 올라가는 알트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온도 파이낸스도 이번에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반등 나름 이제 세게 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가격 방어를 그래도 조금 잘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665원만 안 깬다라고 한다면 옆으로 빼다가 또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코인들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쪽이나 이제 미국 쪽 관련 코인들 계속해서 저점 잘 잡아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비트코인 뭐 롱을 계속 보셨던 분들도 있고, 이번에 워낙 이제 재료들이 좋아서 100K를 찍기는 했지만 살짝 이제 그
부담감이라고나 할까요? 그 반작용, 역작용이 조금 나오면서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절이 조금 나갔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관점들 어느 정도 좀 더 내려온다 해도 반등이 또 세게 터질 수 있는 이런 관점을 갖고 좀 여유 있게 접근을 하면은 좀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내 평단가를 좀 낮추고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레버리지 많이 쓰실 경우에는 손절은 짧게 잡고 분할 매수,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여유를 두고 잡아야 됩니다. 최소 여기 89개까지는 마지노선을 생각하고 이렇게 빠지는 걸 레버리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할 매수 생각하고 레버리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10배 정도 레버리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상은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푹 이렇게 빠지는 경우에 레버리지를 세게 쓰게 되면은 한 번에 또 이제 청산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